네,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에서 음란물을 유통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전담팀까지 꾸려 운영진 검거와 사이트 폐쇄를 위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최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라넷 음란 사이트입니다. 사실 그 음란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소라넷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된 것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몇 명쯤 이용할 것 같습니까? 회원이 거의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회적인 영향이 크고 이제는 정부가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표현의 자유, 성적 자유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제 커졌고 결국 네. 우리나라의 어떤 선량한 어떤 성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문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라든가 아니면 이 시민사회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목소리가 컸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그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특히 최근에 한 지상파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고발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크게 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련의 사건들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소라넷과 관계된 사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이른바 골뱅이 여자 사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먹고 인사불성인 그런 상황에 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와서 성폭행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까지 이어서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있었고 네. 그것 이외에도 요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성 그 부인이 남편의 어떤 그 노트북을 봤더니만 거기에 내가 그 혼자 사는 그 이혼남이고 네. 그 나한테 연락 줄 사람 연락해라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 그걸 이유로 해서 이혼까지 하고 위자료 1,000만 원까지 물는 사건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소라넷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라넷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먹은 여성을 그렇게 말은 합의를 가정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폭행이고 형법으로 말하면은 준강간은 강간과 마찬가지라는 것이거든요. 거의 네. 살인죄에 준하는 정도의 형의 처벌을 받고 그것 이외에도 예컨대 거기에 음란한 그 영상이나 화상을 올리면은 그 자체가 이른바 정보통신망 이용법상의 음란물 유포죄가 됩니다. 그리고 네. 가끔씩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보내준 사람들만 초대해서 거기에 직접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인들은 표현의 자유 또 어떻게 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의 그 범위 내라고 한다고 하지만 외국같이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데 가는 경우에도 이른바 포르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 어떤 건전한 그 어떤 성적 도의관념에 현저히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경찰청장까지 사이트 폐쇄까지 검토를 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그 11월 달에 이제 그 국회에서 진수미 의원의 그 네, 추궁에 대해서 의원님. 그래서 네. 진수미 의원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그 엄격하게 그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사이버 수사대하고 그 본청의 사이버 안전국이 한 15명의 그 TF를 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속에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대구에 사는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동영상을 한 50여 건 하고 올렸고 거기 한 6천여 명 가까이의 어떤 회원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검거했는 것이 있었고 그 이외에 이거를 지금 단속을 하니까 자진해서 지금 한 1,000개 이상의 사이트가 지금 폐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어떤 좋은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집창촌을 단속하면은 풍선 효과가 있듯이 여기를 단속하면 또 다른 곳에 어떤 그 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단속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지금 검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만약에 예컨대 이제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을 연이어서 사람을 강간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사실 실질적으로 한 5년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그것 이외에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상업적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사실 한두 번 올린다 하면은 이제 뭐 그 벌금 얼마 정도 내면 되지만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형 나올 가능성도 있고 특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특히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실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매체 이용하는 음란
행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여지는 것 자체에는 처벌 수위가 낮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설령 동의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 행위 같은 것들은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접속하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소라넷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서버가 지금 해외 여러 국가에 포진돼 있고 보안을 대행하는 회사까지 좀 고용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뿌리까지 뽑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이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 자체를 폐쇄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네. 이제 소라넷 같은 것들을 그 포털 사이트에서 치면은 이제 클린넷이나 이렇게 해서 직접 접속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의 우회하는 방법이 있고 네. 본질적으로 서버를 해외에 두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결국 해외와 그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네. 지금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것 같은 경우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둔 서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서버는 외국에 있지만 그와 같은 활동하는 것은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 한국에 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은 설령 서버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단속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소라넷 운영진은 공지문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뭐 네네. 정보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포르노그래피,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법상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들은 헌법상 권리라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의 법 질서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부분, 명백하게 예컨대 이제 뭐 성인용 19금 정도의 음란물 정도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요즘 보면은 상당 부분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극장에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굉장히 외설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 부분에서도 공공영역에서는 규제된다는 것을 이분들도 잘 아실 텐데 문제는 돈이 뒤에 있다는 것 정말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